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408강이고요. 407강에 이어서 나무 조각장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조각장은 6강에서도 배웠고요. 바로 앞에 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힘세다 장,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웅장, 씩씩장입니다. 자, 힘이 세다. 힘이 센 사람을 우리가 천하장사, 씨름에서 천하장사라고 하죠. 거기에 장사할 때 장자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웅장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흑토자가 선비사자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선비사자가 보입니다. 선비라는 건 우리가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선비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19강에서 선비사자를 배울 때 선비의 의미는 원래 어원이 도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힘이 있는 관료들은 옆구리에 도끼를 차고 다녔다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선비, 자,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높은 신분과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무기를 옆구리에 찰 수 있는 사람들,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 사나이, 힘께나 쓰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비사는 도끼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도끼를 가진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한문은 뜻과 음으로 만나는데요. 여기에 음자는 나무 조각장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은 나무 조각장, 천하장사 웅장.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웅장 씩씩장입니다. 자, 한문은 뜻과 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방금 전에 배웠던 힘세다 장자, 이 힘세다 장자에서 그대로 이 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위쪽에 보면 이렇게 풀초가 있습니다. 풀초에서 웅장, 풀이 씩씩하게 자라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를 보면 여기에 선비사자의 모양을 옆에서 보면 옆에는 뭘로 바꿨을까요? 흑토자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선비사자는 위에 있는 선이 길고 흑토자는 아래에 있는 선이 길죠? 자, 그리고 간체 모양은 잘 보면 이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풀이 잘 자란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흑토자를 가져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나무 조각장을 그대로 가져오면 나무 조각장이 간체를 가져오면 전체적인 간체 모양이 완성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세다 장, 씩씩 웅장 장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꾸미다 장, 그리고 숨기다 장입니다. 자, 한문은 뜻과 의무로 형성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쪽에 보면 이런 형태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힘세다 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뜻을 나타내는 부분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옷 의자가 보입니다. 옷 의루, 우리가 사람은 옷을 입어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하죠? 꾸밉니다. 옷을 입어서 꾸민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무언가를 옷에다가 장식을 단다. 그 다음에 복장이라는 건 옷을 입은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숨기다 장입니다. 숨기다 장. 자, 숨긴다는 건 남들이 볼 수 없게 땅속에 묻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다 넣어놓는 걸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신하신자가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앞에서 엄청 크다 거자를 배울 때는 이렇게만 하면 엄청 크다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신하신자가 됐습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자, 신하신자는 우리가 예전에 58강에서 배웠고요. 자, 이렇게 영화 광해의 한 장면을 제가 넣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에 와서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에 죄를 짓고 도망가서 풀숲에 숨은 신하가 있습니다.
자, 역모를 했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방금 읽은 데까지만 한다면, 자, 유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임금에게 죄를 짓고 풀 속에 가서 숨은 신하. 그 신하를 잡아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관 속에 넣었다. 자, 여기에 보면 창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관은 나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무 조각장을 본다면, 자, 나무 조각장자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글자가 다 쓰여졌죠?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남들이 볼 수 없다. 숨긴다. 자, 숨기는 의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볼 수 있는 단어는 뭐 저장하다, 어딘가에 무언가를 저장하다, 또는 냉장고, 시원하게 저장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어렵지만 이 문구를 외우면서 이 글자를 연상시키면서 외우면 우리는 쉽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미다 장, 숨기다 장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내장장입니다. 내장이라고 하면 우리 몸, 뱃속에 들어있는 장기들을 우리가 내장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위가 있고 뭐 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 그런 장기들 전체를 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문은 뜻과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숨기다 장자가 그대로 의미 장자. 획순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숨기다 장자를 배웠으면 이 글자는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달월. 달월은 고기 그리고 우리 몸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 뭐를 나타낸다? 내장을 나타낸다. 자,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우리 심장, 심장마비, 심장박동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이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도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요. 이런 형태는 아마도 이런 여기에 이 모양만 살짝 딴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신화 땅속에 묻어버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흑토자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체가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달월자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장 장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8강에서 나무 조각장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